저와 비슷한 캐릭터요. 제 성격은 약간 카롤리나 같아요. 제가 좀 생각보다 귀엽거든요. 비밀 결혼이란 등짝 스매싱? 저희 애들도 사실 아빠가 뭐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오페라 연출가가 뭐 지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페라 연출가는 작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음악, 극이기 때문에 음악도 중요하지만 그 극이라는 또 특수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무대 디자이너와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안에서의 동선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또 그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배치를 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서로 배우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무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안에서 조명을 어떻게 주고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야 더 무대가 빛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이 어렵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멜로디, 집에 갈 때 흥얼거리는 멜로디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좀 기억에 남게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미입니다. 재미.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코믹 오페라예요. 보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셔도 그냥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되게 재미있네. 오페라도 재미있는 작품이 있구나. 심각한 작품도 있긴 있지만 처음에 오페라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동안 했던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무대를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요. 무대가 사실 크고 멋있고 뭐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관객들이 훨씬 더 흥미를 더 많이 느끼긴 하는데 요즘에는 매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매체들의 화려함을 사실 오페라 작품에서는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저는 배우들의 연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거죠. 작품의 색깔은 배우들이 입히는 거지 무대 그 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구조물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무대가 간단해지면 간단해질수록 관객은 배우들한테 집중을 하고 배우들은 거기에 맞는 연기를 훨씬 더 편하게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우들의 그 아주 재미있는 그 배우들의 맞는 성격을 찾아내서 그 성격에 맞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창작 오페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18세기 치마로사가 작곡했을 때는 창작품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벌써 250년 이상 오면서 이제 이건 창작 작품이 아니고 지금 새로 이제 번안을 한 겁니다. 이태리 말을 한국말로 번안을 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 있었던 요 작품, 요 가사들 내용으로 하면은 여성과 남성의 그 지위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현대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막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가족들이 흔히 있을 이야기. 내 자식들이 나를 엄마 아빠를 막 곤란하게 하고 뭐 이런 작품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우리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원작보다는 조금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 이런 정도? 이걸 약간 캐릭터를 좀 정해놓고 번안을 좀 했어요. 여기 원래 이태리 원어의 뜻 말고 다른 가사로 좀 바꾼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들, 뭐 선일이고 대박,
정이 1도 없어요. 뭐 이런 대사들을 좀 넣었어요. 그 캐릭터에 맞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무 고어체가 되거든요. 너무 했어, 뭐 하오 막 이렇게 막 사극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작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주간 제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성악가들의 컨디션이에요. 다른 연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잡아가지고 뭐 매일 나와서 막 계속 막 피를 토하면서 하고 막 몸 피곤하고 뭐 약 먹고 뭐 이러는 게 성악가들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연습하면서 좀 진짜 짧은 시간에 좀 집중도 있게 하는 거를 더 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성악가들의 컨디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연습 끝나고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식구가 되잖아요. 근데 식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방법은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연습이 즐거우면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그런 게 좀 팁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음악을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좀 수월하겠죠. 이제 악보를 봐야 하고 느낌을 찾아야 하고 연기도 우선 좀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좀 센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출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연출 전공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제 무대 경험을 하면서 연출이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무대 장치들을 좀 공부하고 조명 기계들도 좀 공부하고 무대 전반적인 것들을 좀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웃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자유소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성악가들의 숨소리나 중간중간에 치는 애드립 같은 그 소리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보실 수 있다. 재밌습니다. 보러 오세요. 네. 그러면 네. 비밀 결혼으로 사행시 한번. 다음 주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제가 준비해서.